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펩트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이오 기업이 놀라운 기술 성과와 그들이 내다보는 미래의 사업 계획, 그리고 지금 연구실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 기술 개발의 흐름까지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펩트론이라는 회사는 펩타이드 즉 단백질을 구성하는 짧은 아미노산 서열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기술 기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약이 몸속에서 오랫동안 천천히 방출되도록 설계하는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 대포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약을 한 번 투여하면 수주 또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약효가 유지되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 수능도를 높이고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2025년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뚜렷한 사업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비만과 당뇨 치료 후보물질인 PTAP 시리즈의 전임상 결과가 국제학회에서 공개되면서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기존의 GLP-1 약물이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줄이는 방식이었다면 펩트론의 PTAP10은 놀랍게도 식사량이 늘어도 체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에너지 대사 자체를 조절한다는 새로운 기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덜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바꿔서 살이 빠지는 전혀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 성과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발표되어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펩트론은 항체 약물적 합체 즉 ADC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ADC는 항암제와 항체를 결합해 종양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지만 세포 내부로 약물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죠. 펩트론은 여기에 내부와 촉진 펩타이드 IEP를 결합시켜 약물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약물 활성도가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펩트론이 항암 분야에서도 새로운 플랫폼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이미 국내 특허를 출원했고 해외 지식 재산권 확보도 추진 중입니다. 즉, 펩트론은 단순히 하나의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형 제형과 내부와 펩타이드 플랫폼이라는 두 축으로 바이오 산업 전체의 기술적 기반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사업적으로는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중심으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이 체결되었고, 본계약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펩트론은 글로벌 비만 치료 시장의 주류로 진입하게 되고 장기 지속형 약물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송에 건설 중인 제2공장은 65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생산 능력을 10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CGMP 기준을 충족해 글로벌 임상용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펩트론은 기존 파트너십과 별개로 자체 개발 ADC 후보물질 PAB001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여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기술 자립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이후 펩트론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PTAP009와 PTAP010의 글로벌 임상 진입을 추진하며 기술 이전 협상을 병행할 것. 둘째, 스마트 대포 기술을 비만 치료제뿐 아니라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 등으로 확장하여 상용화할 것. 셋째, 생산 CAPA를 확대해 글로벌 공동개발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할 것. 넷째, IEP 기반 ADC 기술을 고도화해 항암 시장으로 진입할 것.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지식 재산권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이 완성되면 펩트론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로 시장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PTAP010은 GLP-1 유사체와 PRP 기능이 융합된 듀얼 타깃 펩타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식욕 억제와 에너지 소비를 동시에 제어합니다. 기존 GLP-1 계열 약물이 식사 제한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면 PTAP010은 에너지 소모를 높여 체중 감소를 이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기전이며,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펩트론의 기술은 약효뿐 아니라 제형에서도 혁신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대포 공정은 마이크로스피어 형태로 약물과 고분자를 균일하게 혼합해 일정한 입자 크기와 방출 속도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이 덕분에 월 1회 투약만으로도 지속 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 유해 용매를 줄여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을 구현했습니다. 펩트론이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장기 지속형 제형을 공급하는 카무로스, 아이온, 에브비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게 되는데,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임상 데이터의 품질과 생산 안정성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최근 카무로스와 장기 지속형 제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펩트론의 단기 협상력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결과, 특허 분쟁, 자금 조달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실행력이 시장 신뢰를 좌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펩트론은 이미 글로벌 기준의 생산 인프라를 확보했고 자체 플랫폼을 갖춘 몇 안 되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술 가치가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볼 차례입니다. 과연 PTAP-010은 기존 GLP-1 약물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비만 치료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IEP 기술을 접목한 ADC 플랫폼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균형을 흔들 만큼의 혁신이 될 수 있을까요? 펩트론의 2025년은 아직 진행 중이며 그들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한 번의 데이터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펩트론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펩트론이 개발 중인 NPR 비타깃 펩타이드 화합물 PND3174, 즉 연골 무형성증 치료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골 무형성증은 FGFR3라는 유전자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성장판의 연골 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대표적 외소증입니다. 신생아 2만 5천 명 중 1명꼴로 발생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 치료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장 억제를 막기 위한 수술이나 대증요법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죠. 펩트론은 이 FGFR3의 과활성화를 직접 억제하는 대신 NPRB 경로를 자극해 FGFR3 신호를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NPR-B는 C형 나트륨 이뇨펩타이드, 즉 CNP가 결합하면 성장 억제 신호를 약화시키는 수용체입니다. 펩트론의 후보물질 PND3174는 이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펩타이드 화합물로 기존 치료제보다 생체 이용률이 높고 반감기가 길어 서방화 제형 개발에 적합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약을 2주나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후보물질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선두는 미국과 일본의 바이오마린이 개발한 보조리 고보소리타이드입니다. 이 약 역시 CNP 유사체로 NPR-B를 자극하지만 반감기가 짧아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덴마크의 아센디스는 주 1회 투여가 가능한 프로드럭을 개발 중이고 프랑스의 브리지 바이오파마는 FGFR3를 직접 억제하는 화합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은 전신 부작용이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펩트론의 PND3174는 인체의 생리적 신호 경로를 활용한 안전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자체 스마트 대포 서방화 기술을 적용하면 월 1회 투여가 가능한 장기 지속형 치료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약물을 체내에서 일정하게 방출시켜 장시간 효능을 유지하는 펩트론의 핵심 플랫폼으로 이미 비만 치료제 PTAP 시리즈에 적용된 검증된 기술입니다. 연구개발 면에서는 프랑스의 이마진 연구소가 중심입니다. 이 기관은 FGFR3 돌연 변이를 가진 생쥐 모델을 만들어 전 세계 제약사들이 효능 시험을 위탁하는 곳입니다. 펩트론도 이마진 연구소에 PND3174의 전임상 효력 시험을 맡겼습니다. 실험에서는 20일간 다양한 용량으로 투여해 뼈의 성장 길이를 엑스레이와 마이크로 CT로 분석하고 조직 염색으로 성장판 회복을 확인합니다. 또한 미국 찰스 리버 연구소에서는 원숭이를 이용한 4주 반복 독성 시험이 진행됩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임상 일상 투여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와 포스텍 연구진이 NPRB 경로와 FGFR3 신호의 상호작용을 세포 수준에서 규명하며 기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즉, 펩트론은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전임상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 현재 연골 무형성증 치료제 시장은 약 10억 달러 수준이지만 2032년에는 4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장의 90% 이상을 바이오마린의 보조리고가 차지하고 있으나 매일 주사라는 불편함 때문에 장기 지속형 치료제가 등장하면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펩트론의 PND3174가 임상 단계에서 유효성을 입증한다면 월 1회 투여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장기 지속형 NPRB 작용제 치료제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약가가 높고 경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품목만 성공해도 기업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을 보겠습니다. 펩트론의 주가는 2025년 들어 기술가치 중심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PND3174의 전임상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만약 성장 속도 개선과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현재 주가의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희귀질환 신약이 전임상에서 임상 1상으로 진입할 때 기업 가치가 평균 60에서 70% 상승한 사례가 많습니다. 더구나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PTAP 시리즈, 항체약물적 합체 플랫폼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해 기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결국 펩트론의 향후 주가는 전임상 데이터의 질 서방화 제형 완성도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협상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펩트론의 PND3174는 MPRB를 표적하는 차세대 펩타이드 치료제로 높은 안정성과 긴 반감기, 그리고 스마트 대포 서방화 기술을 결합해 환자의 투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적 후보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임상에서 성공한다면 펩트론은 한국 바이오 기업 중 처음으로 세계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회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